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꽃보다 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과목 중 알고리즘 과목이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100점 만점에 50점에서 60점을 차지하고 있어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고리즘은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은 크게 정렬 알고리즘, 수열 알고리즘, 배열 알고리즘으로 나뉘어요. 이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기호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순서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알고리즘의 기본 순서도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도는 시작 기호로 시작해서요, 완료 기호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 기호와 완료 기호는요, 같은 순서도 기호를 사용해요. 그 다음 준비 기호는요, 말 그대로 순서도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사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준비 기호 하면은 꼭 외워두실 게 있어요. 이제 뒤에 가시면 배울 텐데요.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변수가 이 준비 기호에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준비 기호 하면 변수, 이렇게 외워두시길 바래요. 준비 기호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초기화해요. 자, 그 다음에 입출력 기호 볼게요. 입력과 출력 두 가지를 해요. 변수를 읽어드리는 곳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처리 기호입니다. 처리 기호는요, 작업을 처리하고요, 연산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그 다음은 프린터 출력 기호인데요. 처리한 결과를요,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지시하는 출력 기호예요. 마지막으로 순서도를 마치는 완료 기호까지. 이렇게 해서 순서도, 기본 순서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도는요, 지금 보시면 직선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직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장을 볼게요. 앞에서는 순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했다면요, 지금부터는 순서도 기호를 통해서요, 알고리즘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터미널이라는 기호. 자, 첫 번째 기호는요, 앞에서 배운 대로 어떤 기호인가요? 그쵸, 시작 기호입니다. 시작 기호. 터미널은 시작 기호예요. 시작 기호요. 이 기호는요,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터미널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단말 기호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시작 기호부터 볼게요. 순서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기호는요, 스타트라고 부르고 시작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알고리즘의 이름을 기록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완료 기호인 스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기호는요, 기호의 모양은 같지만 반대로 순서도의 끝을 알립니다. 뭐 스탑이라고도 쓰고요, 종료, 완료 이렇게 등으로 나타내요. 자, 그 다음 흐름선을 볼게요. 작업의 진행을 의미해요. 그리고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작업을 진행해요.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흐름선으로, 이렇게 흐름선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죠. 흐름선의 방향은요, 보통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자, 그러면 다음은요, 준비기호를 볼게요. 준비기호는요, 준비기호의 가장 큰 역할은 변수예요. 변수. 아까 말씀드렸죠? 변수를 읽어드리는 건데요, 순서도에 사용할 변수를 미리 선언하거나 그 변수의 초기값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게 준비기호예요. 자, 그럼 준비기호는요, 예문을 통해서 조금 다시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이 변수가 하나 있네요. 변수 i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지금 한 개죠. 그 다음은 변수 i와 j를 사용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가 몇 개인가요? 두 개죠. 그 다음은 변수 i를 사용하되 초기값은 1로 설정한 거예요. 자, 변수 i 한 개죠. 한 개를 사용하되 여기에 초기값을 1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i는 뭔가요? 그쵸? 1이 되는 거죠. 1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 변수 i와 j가 있네요. 변수 i와 j를 사용하되 초기값은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i에는 1을 부여하고요. j에는 2를 부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i, j, 0 는을 이용해서 했네요. 변수는 어떤 걸까요? i와 j 두 개죠. i와 j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은 모두 0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i는 0, j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보시면요. 이 순서도 기호는요. 이 순서도에 나와 있는 이제 조건들은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변수 몇 개인가요? 그렇죠. i, j 합해서 변수는 3개예요. 자, 여기서 변수 3개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초기값으로 합에는 얼마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0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은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는 변수가 몇 개인가요? 그쵸. array라는 한 개의 변수와 h라는 한 개, 그 다음에 lem이라는 변수 한 개. 그래서 변수는 총 3개가 사용되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순서도에서 10개의 기억 장소를 갖는 변수 array와 h 그리고 lem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입출력 기호인데요. 입출력 기호는 두 가지를 수행한다고 했죠. 어떤 거죠? 네, 입력과 출력 두 가지를 수행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데이터 값을 입력받거나 화면 등의 장치로 출력할 때 사용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예문을 볼게요. read AB 어떤 의미일까요? A와 B 변수에 외부의 입력을 받아 데이터를 기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프린터 에버는 뭘까요? 에버 변수에 기억된 값을 출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read가 나오면 입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가 나오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출력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처리 기호인데요. 처리 기호에서는 실제적인 연산이 수행될 때 사용돼요. 자, 밑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sum 변수에 0을 기억시킨대요. sum 변수의 기존에 기억된 값을 없애고 0을 기억시킨다는 거예요. 자, 즉 어떤 얘기냐면은요. sum 변수가 만약에 3이에요. 그러면 3이라는 걸 없애고 sum은 초기값으로 0이 부여되면서 sum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아닌 0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얘는요. 순서도 앞부분에 기억된 값을 초기화시킬 때 주로 사용돼요. 자, 그 다음은요. sum 변수에 k값을 더한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요. sum이 만약에 3이면 3의 k를 구해서 sum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 값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조건 비교 판단문인데요. 판단 기호인데요. 자, 마름 무한의 조건식의 결과값에 따라 그에 맞는 흐름선으로 처리 순서가 달라지게 돼요. 자, 흐름선 아까 보셨죠? 뭐 이런 식의 흐름선이 있었죠. 자, 이런 흐름선이요. 조건 비교 판단 기호에 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예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n 콜론 99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n 99가 n이 99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a의 방향 흐름선으로 간다는 거고요. n이 99보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으면 n이 99보다 작으면 b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흐름선 두 개를 사용했네요. 자, 밑에를 볼게요. 밑에 조건을 보면요. 벌써 보이시죠? 흐름선 세 개를 사용했네요. 그쵸? p가 49보다 작으면 어디로 간대요? 그쵸? a로 흐르고요. p가 49와 같다면 b의 흐름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가 49보다 크면 C의 흐름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의 흐름선을 이해하셔야지 알고리즘을 푸실 때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트 출력 기호네요. 프린트 출력 기호는요. 기억 변수 혹은 문자열 등을 프린트로 종이 위에 출력할 때 사용한대요. 대부분의 출력이 프린트 출력이래요. 자, 그럼 밑에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트 H라고 되어 있네요. H. 자, 얘는요, 기억 변수 H에 저장된 값을 종이 위에 출력하라는 의미래요. 그럼 밑에 기호를 또 보겠습니다. 출력 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 변수는 뭘까요? 그렇죠. 기억 변수는 썸이 되겠죠? 자, 기억 변수 썸에 저장된 값을 종이 위에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 출력 기호가 나온다면요. 기억 변수에 저장된 값을 종이 위에 출력하라는 의미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반복 수행이에요. 반복 수행념. 반복문이 있습니다. 자, 빗금친 부분의 작업을 K 변수값이 초기값으로 A부터 B까지 얼마요? C씩 증가하면서 반복해서 수행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증가치가 C거든요. C를 증가치라고 해요. 증가치에 해당하는 C의 값이요. 1일 경우에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K는 A, B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증가치는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N는 1, 1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자, n의 값이 1부터 10까지 얼마씩요? 네, 1씩 증가하면서 반복문을 수행하라는 의미예요. 여기 합에 보시면요. 얘는요. 1부터 10까지의 합에 모으는 작업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 밑에 또 반복문을 볼게요. 얘는요. n의 값이 1부터 100까지 얼마씩요? 네, 3씩 증가하면서 반복문을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순서도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설명드린 순서도 기호를 대입해서요.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